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주시고 또 동참을 해주시면서 많은 노력과 혼신을 함께 해주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선생님들께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보따리로 묶어서 꾸러미로 가지고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모로 정말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선생님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외계층들을 돌보셔야 되는 이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스스로도 많이 약해지기도 쉽고 지치기도 쉬운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안고 계시죠. 특히 많은 선생님들께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제가 우울해요. 제가 우울해서 큰일입니다. 자, 선생님들의 우울은 그냥 일반적인 분들의 우울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은 안 돼서 우울한 게 아니라 할 게 많아서 우울해지시는 거거든요. 할 게 많을 때 우울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으로 무기력감이 오고 우울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미 저의 질문 속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답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당이 되게 하면 되죠. 너 지금 나한테 말장난하니?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당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잘게 썰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 책 적정한 삶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재미있는 표현이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많은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크기 10이었던 일을 크기 1로 10개를 쪼개놨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녀석부터 조지세요. 조진다가 속어 아닙니다. 비어 아니에요. 분명히 표준 어법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만만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세요도 아닌 조지세요라고 하는 격한 표현을 제가 썼을까요? 왜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을 쪼개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만만한 것부터 한번 확실히 눌러 잡으세요. 인간의 우울감은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성취감으로 조금씩 근력이 상상되듯이 혹은 근육이 쌓이듯이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울감이 온다고 큰 변화 아니면 대단히 큰 결정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나 우울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한테 감당이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감당이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할 때 기본적으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왜 할까요? 바로 내가 그 사람한테 못한다거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선한 의도로 하는 척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척, 알고 있는 척, 이해하는 척.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나의 정확한 용량과 한계를 모른 채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기가 십상이죠. 보험 설계사분들이요, 이렇게 척하는 분들에게 보험을 제일 쉽게 판대요. 우리나라 남성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기 싫어서 그럼요, 알죠.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요? 몰랐어요. 흔쾌히 자기가 뭘 모르고 이건 처음 하는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보험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난처해 하신대요. 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남성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걸 낱낱이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건 내가 너무 나를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 보시죠. 그리고 이 솔직도 조금씩 솔직의 양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만들어야 된 우리의 사회적 능력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되셨다고요? 예전에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책상 서랍 열 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정말 가슴 저미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번아웃은 대부분 사회적인 번아웃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엄청난 중노동을 할 때, 아니면 마라톤을 할 때, 물론 그때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죠. 하지만 인간이 그것에 못지않게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할 때가 바로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에너지는 너무나도 많이 소모되죠. 선생님들의 소진은 바로 사람 때문에 온 소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혼자 쉬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있는지. 인간의 뇌는 혼자 있을 때만 사회적으로 식습니다. 그리고 식은 뇌만이 바로 쿨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장 가벼운 산책 30분 혹은 가벼운 혼밥 1시간 정도를 한번 해보시죠. 외로움이 아니라 한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적함은 의외로 꽤 괜찮은 소진을 이겨내는 연료, 즉 에너지로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모쪼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보존하고 나를 잘 소중히 일으키면서 세우셔서 월드비전의 위기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아동과 가정을 좀 더 좋은 곳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가입 신청을 클릭 후 회원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이용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시고 동의 체크하신 후 가입 동의를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고 기관 계좌 사본 등록과 관련한 안내 사항을 확인 후 첨부 바랍니다. 작성 완료 후 동일란에 체크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가입 직후 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 메일을 받으신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을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인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이디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아이디란 전체 이메일 주소에 .help를 붙인 형태입니다. 비밀번호 설정 URL을 클릭하시면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암호를 입력한 후 암호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기아동 지원 사업에는 소중한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기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폰 어플을 통한 보안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보안 인증 휴대폰 앱 설치 안내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어플 설치 및 인증을 실시해 주셔야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기관 휴대폰 또는 위기아동 지원 사업 주 담당자 휴대폰에 설치 및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기관 내 여러 명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 담당자 각각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뉴얼을 따라 보안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Salesforce Authenticator를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휴대폰 번호 인증이 표시됩니다. 해당 칸의 기관 휴대전화 혹은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발송된 문자를 클릭 후 4자리 암호를 설정합니다. 위기아동 지원 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된 어플의 계정 추가 화면이 뜨면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컴퓨터 화면에 휴대폰 인증 어플에 표시된
두 단어 구문을 입력합니다. 계정 연결을 클릭하시면 휴대폰의 계정 연결 화면이 뜹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초기 설정을 완료합니다. 초기 설정을 완료하시면 다음 로그인부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컴퓨터 화면이 뜨시고 휴대폰으로 알림이 갑니다. 승인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사업 안내를 누르시면 지원 기준 및 신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항목의 필수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선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 주시고 작성을 완료한 후 임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임시 저장을 완료하신 후 작성한 신청서는 상단의 지원 사례, 결과 보고에 지원 사례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기를 눌러 내용을 보완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경우 지원 신청서 제출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서 제출 일주일 후 홈페이지 지원 사례 상태값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 작성을 위해 결과 보고 버튼을 누릅니다. 지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 임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임시 저장 후 추가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하기를 눌러 추가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을 완료하면 결과 보고서 제출을 눌러 결과 보고 신청을 합니다. 결과 보고는 사례 선정 공문에 안내되어 있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하셔야 하며 심리치료 외에는 지원 후 3개월 이내 결과 보고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심리치료는 6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승인된 사례를 클릭하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의 버튼이 확인됩니다. 용도 변경의 경우 승인된 사례의 신청 항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 사전에 위기아동 지원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용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 완료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용도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용도 변경의 경우 사례 심사와 동일하게 변경 사유 및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